안녕하세요, 용야퉁입니다. 자, 제가 요번 시간에 해볼 거는요, 듀얼을 해본 지는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냥 뭐 리스트 보고 유의한 카드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듀얼을 해본 지는 꽤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전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듀얼파크를 가서 대회를 뛰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듀얼을 안 해서 그런지 실수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못 보던 덱들, 안 만나본 덱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뭐 우승덱 레시피에 올라온 리스트 정도만 봤고 그 덱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수 듀얼파크에서 놀아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덱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나서 당황했던 거는 공룡 썬더 덱. 그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룡 썬더 덱과 듀얼을 하면서 실수했던 게, 이게 공룡 썬더의 그 애들 효과 중에 제외되면 효과 발동하는 트리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파렐로 제외를 했더니 그들의 효과를 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솔직히 저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듀얼을 안 해본 탓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피안을 잡게 된 이유가, 얼터가 요번에 제재를 먹었잖아요. 1월 금제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얼터 유저가 적겠다 해갖고 피안을 들고 나갔는데, 확실히 얼터 유저는 적었어요. 하지만 얼터가 아직까지는 매우 잘 굴러갑니다. 일단은 피안이 소재를 2개 만들어 놓고 링크를 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엑시즈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터는 그대로 띄워버리니까, 제 카드를 띄워버리니까 피아는 전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얼터를 상대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피아의 카운터가 섬도나 얼터인데, 섬도 유저는 한 분 계셨고요. 얼터 유저도 제가 보기엔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스위스 3라운드를 총 진행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공룡 썬더 만나서 그냥 공룡 썬더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플레이를 해서 일단은 패배를 했고요. 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얕본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얼터가 제재를 먹었으니까 약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그게 굉장히 패배를 가져다 둔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얼터가 아직 건재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확실히 세고, 아직까지는 확실히 센 것 같아요. 물론 저번 분기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세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피안 덱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좀 리스트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저번 피안에서는 무한 포형을 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썼던 게 제가 트랩트릭 피안인데, 트랩트릭 피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번엔 약간 예전 피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피안이긴 피안인데 팬텀 피안도 굴려봤고 트랩트릭 피안도 굴려봤고 예전 분기 피안도 굴려봤고 신세대 피안도 굴려봤지만, 예전 분기의 피안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센 것 같아요. 약간 리스트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피안에 덱에 들어가는 몬스터부터 그 다음에 패트랩, 마법 함정 순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안에 들어간 몬스터 라인인데요. 일단은 뭐 그레바스니치나 가토로그는 두말할 거 없이 3장씩 투입을 했고요. 스칼라마리온 같은 경우에는 2장에서 3장 정도 투입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2장도 투입하시는 분도 봤는데 저는 안정적으로 3장 투입을 했고요. 퍼파레 같은 경우에는 3장을 투입했는데, 원래 3장을 투입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 그 이수 크리스마스 대회에 나가서 느꼈던 건데, 퍼파렐이 굉장히 사기적이에요. 퍼파렐로 좀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퍼파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퍼파렐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마개발 현세의 데스 가이드는 1장, 마주사의 전사는 3장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2장 썼습니다. 왜냐면 1소권을 쓰기 때문에 그레바스니치랑 겹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2장으로 썼고요. 아리키노 1장, 그 다음에 여기 번뎀 주는 친구도 1장 투입을 했고요. 라비켄트 같은 경우에는 2장을 채용했어요. 왜냐면 패 잡히면은 아무 생각 없이 특소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특소를 한 후에 튜너기 때문에 바로 하리파 루트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2장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하리파로 유령 토끼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얘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리뷰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올린 피한 영상에서 리뷰코를 이용한 전개를 보여드린 적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 이제 비율은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트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패트랩 라인입니다. 증지 같은 경우에는 3장을 무조건 투입하는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라라는 준지하니까 2장. 토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 보시면은 증지 셋, 우라라 둘, 토끼 셋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토끼에서 2장 빼고 벨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저도 벨러를 3장 쓰려고 했지만 좀 되게 자리가 안 남아서 2장으로 줄였어요. 벨러는 솔직히 말해서 3장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요번 대회 나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벨러가 안 쓰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가끔씩 있어서 한 장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무한포용도 있었겠지만 무한포용을 뺐습니다. 그 대신 좀 이따 보여드릴 카운터 함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마법 함정 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함정 라인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윈 트위스터 2장이에요. 제가 원래 해피기틀 하나, 트트 2장을 넣었었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섬도라든지 얼터가 많이 제재를 먹었기 때문에 마함을 위주로 쓰는 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함 견제료를 2장으로 줄여보자 해갖고 깃털 트트를 넣었었는데 솔직히 깃털 트트를 넣기에는 트트가 한 장이라서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트트 2장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탐욕의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장을 썼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말리는 감이 있어서 한 장으로 줄였고 원래 욕탐을 넣을 생각도 있었지만 욕탐은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원래 여기에 소울 차지도 있겠지만 카운터 함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라이프가 남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울 차지는 빼게 됐고 지명자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좋은 카드고 경고랑 심판을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경고 통고를 채용하려다가 경고 심판을 채용하게 되는데 제가 쓰는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심판을 먼저 쓰게 되면 라이프를 절반을 지불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꾸로 경고를 많이 쓴 상태에서 심판을 쓰게 되면 혹은 라이프가 많이 단 상태에서 심판을 쓰게 되면은 통고 이상의 혹은 경고 이상의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걸 라이프 800 남았을 때 400 지불하고 해갖고 이긴 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경고는 뭐 간단한 효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엑스트라 덱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덱을 소개해 볼 건데요. 일단은 링크를 빼면은 딱 10장이에요. 엑시즈 라인, 싱크로 라인, 융합 라인 이렇게 딱 10장인데 이제 포뮬러 싱크론과 원더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론 하리파이버로 불러오기 위한 카드고요. 그 다음에 그 원더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후속타로 이 오메가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안에서 자주 쓰이는 링크 몬스터 캐로비니가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테를 2장 넣었어요. 1월달에 단테가 무제가 되는데 단테를 3장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굳이 3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설령 단테 하나 지명자 맞아도 새로운 단테 뽑고 끝나는 판이 거의 많기 때문에 단테를 3장까지 채용하진 않습니다. 언더클락 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안에게 있어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유니콘과 바렐 스워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견제 요인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베아트리체도 2장으로 옛날 피안에 비해서 제가 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아트리체가 부족한 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안 쓰지만 가끔씩 제거 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언더클락 테이커를 쓰는데 렌포링쿠스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렌포링쿠스 같은 경우에는 링크 마크가 자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더클락 테이커는 한쪽만 자기 쪽에 있는 반면 상대 타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점 높은 친구들을 뚫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트라 덱 라인은 이 정도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전개라든지 시뮬레이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올린 피한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부탁드리는 건데요. 댓글에다가
이번 분기에 티어덱 말고 좀 이 덱이 괜찮을 것 같다. 이 테마가 괜찮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세비지 스트라이커가 이제 곧 한국에 나올 예정이잖아요. 예, 거기서는 뭐가 좋을 것 같다. 혹은 옛날 테마지만 새로운 지원을 받고 좀 더 재밌어질 것 같다 하는 덱들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 한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요즘 옛날 테마든 요번에 새로 나온 테마들이든 관심이 가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덱이 왜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하여서 그 여러 가지 댓글 중에 하나 정도는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